자, 의사소통 개선 방안. 자, 우리가 의사소통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한 뭐 5가지 정도를 살펴봤죠. 그러면 그 의사소통이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조직 내에서 구조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피드백 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이제 내가 군대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군대에서는 뭐 상관이 그 지시를 하면은 꼭 밑에 사람들이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명. 그러니까 따라서 외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제대로 들었다. 자, 이게 웃을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서로 잘 오는 환경이 다르고요. 또 군대 가면은 전국 팔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어떤 용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한 70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이만갑이나 아니면은 그 모란봉 클럽이라는 TV 프로에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용어나 서로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달한 것이 상대방이 제대로 전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능동적인 수화자가 된다. 이 능동적인 수화자라는 것은, 자, 수화자 받는 사람 얘기죠. 전달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뭐 전화기나 또는 뭐 들어서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꼭 리액션은 아니더라도 그 절담하는 사람이 이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다시 확인해 보거나 물어본다거나 이 얘기를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소위 능동적인 수화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특히 집안 내에서 특히 엄마와 딸 간에 그 다툼도 많이 있어요. 또 친구지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의사소통이 내가 한 얘기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도록, 또는 상대방이 잘 전달을 받았는지 또 내가 얘기한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았는지 꼭 피드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이거는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요새는 그 스마트폰으로 문자들을 많이 쓰는데,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그 문자를 즉시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이거는 그 여러분들은 뭐 SNS나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지하철에 탄 승객들이 스마트폰과 대화를 계속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런 그림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가족 간의 모임에서 TV를 틀어놓고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또 명절날 모여서도 각자 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모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자리에 모임할 때는 스마트폰을 꺼놓거나 소리 나지 않게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땅 울린다거나 이렇게 대화가 전달되거나 이러면 사실 이미지도 안 좋게 되죠. 그죠? 가족 식사 모임에서도,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정작 대화는 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를 위한 도구인 스마트폰이 현실의 대화를 온라인 대화로 대체하는 역설이 성립되고 있다. 이게 대치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A에 있으면서 누구하고 얘기해요?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빈 껍데기만 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의사소통 채널의 종류와 특성. 그래서 게시판의 공지, 메모, 이메일, 전화상의 회의, 화상회의, 전화나 화상회의, 면대면 회의.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면대면 회의죠.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 왜? 상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계세요? 무서운 아버지나 선생님 앞에 딱 나가면 그냥 쫄아가지고 잘 말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뭐 이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장문의 편지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전화로 차분하게 또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면대면 회의를 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상당히 충실해지죠. 그죠? 그 감정도 읽을 수가 있고 의사 전달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보다 개인적이고 쌍방향이고 뭐 이거는 다 모여야 되니까 느리긴 하지만은 다 모여서 하면 집중도도 높아지고 정확성도 높아져요. 그러나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데 의사소통의 충실성도가 낮아지는데 보다 다중적이고 또 일방적이죠. 그죠? 한 방향으로 가니까 빠르긴 하지만은 또 집중도가 떨어지죠. 또 정확성도 떨어지죠. 문제가. 자, 우리가 이메일부터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이메일로만 알렸다고 해서 이게 통지가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메일로 꼭 보냈으면은 꼭 수신 확인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메일로 보냈지만은 상대방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급한 일들은 전화나 면대면으로 정하고 이메일 보냈으면 꼭 전화로 내가 이메일 보냈으니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하는 확인이 필요하죠. 문자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뭐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또 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메일이나 이런 게 스팸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게시판에 공지하는 건 일반 알림이니까 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꼭 전화를 하거나 또 면대면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친구지간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면 아주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주장들 그러지만은 뭐 새롭다기보다는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수단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3회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3회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트 마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스마트 띵킹이라는 데서 이제 주장을 한 얘기인데 이것을 소위 그 뭐 팀 쿡이라든가 또는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연설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즉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하나, 둘, 셋, 세 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 강조할 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반복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285쪽에 그 중간 밑에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교육이요, 둘째도 교육이요, 셋째도 교육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강조할 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많이 나열하면은 사실 잘 들을 것 같아도요, 이해가 높을 것 같아도 사람들이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한다는 거죠. 저 앞에서 내가 정보의 오버로드도 얘기했었죠. 5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하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정도는 누구나 부담 없이 기억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누구죠? 팀 쿡이죠. 팀 쿡. 팀 쿡이 누구냐 하면은 스티브 잡스 이후에 그 애플을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 팀 쿡도 물론 그 스티브 잡스의 개발 부분이 이제 침체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도 애플을 현재 잘 읽고 있어서 상당히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카민 갈로라고 하는 사람이 CNN 앵커 등 언론계에 오래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65대 35룰을 얘기를 해요. 65는 감정적인 부분이고 35는 소위 그 이성적인 부분에 호소를 하는 연설을 해라, 뭐 주장을 하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회의할 때도. 여러분한테는 조금 먼 얘기인데 예전에
이해창 그 한나라당의 대표하고 김대중 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이해창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TV 토론에서 이해창 씨는 진짜 칼 같은 논리적인 답변으로 얘기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씨는 좀 어눌해가지고, 물론 뭐 이해창 씨는 대법원 판사, 서울대학의 대법원 판사 출신이고, 김대중 씨야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정치 일선에 뛰어든 사람인데, 근데 이 양반은 그냥 얘기하는 게 그냥 어눌하고 그 서민들한테 설명들을 잘하는, 어눌하지만은. 근데 이해창 씨는 칼같이 논리적으로 한 두세 마디면 딱딱 답변이 끝나요. 그런데 김대중 씨는 한 뭐 10마디, 20마디 계속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층에서는 이해창 씨 답이 칼이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대중 씨 얘기가 훨씬 마음에 와닿고 감정에 와닿았어요. 그 결과, TV 토론 결과 후 오히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5대 35 룰을 칼민 갈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데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 어떤 통계적 수치라든가 이성적 접근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소개는 안 됐지만은 여기 80-20 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80대 20 최적화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대강에도 80은 알고 나머지 20을 하려면 우리가 80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룰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 내가 레포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레포트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레포트를 쭉 보면은 책을 요약하거나 정리하거나 하는 것들, 또는 뭐 다른 자료에서 리카피드를 하는 수준은 참 높은데 자기 의견을 적는 거에는 상당히 약해요. 지난번에 그 시나리오 법에 의해서 MT를 기획하라 했더니 참 너무 엉터리였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287쪽에 회장과 CEO를 한 사람이 겸직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사람이 각각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토론 내용을 리포트로 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로. 자, 이 토론하려면 항상 이쪽과 이쪽에 대한 주장과 논리와 장점과 단점을 다 연구를 해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게 더 좋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게 더 좋고, 그러나 현재의 환경에서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토론이에요. 그 자기 주장만 뭐 그냥 그 어거지를 써가면서 주장하는 것이 토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TV에서 나오는 정치 토론은 빵점짜리예요. 그거 배우고 배울 건 없는데, 어쨌거나 겸직하는 거와 각각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에 장단점을 다 조사를 해서 자기 의견을 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